정치권에선 이틀째 석유 논쟁으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고 여당은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안 석유, 가스, 물리 탐사 결과 발표가 지지율 만회 정치쇼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브리핑을 두곤 레임덕의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저는 석유 심해 시추공 성공 확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지 않습니까? 20%.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을 언급하면서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 눈을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추 확인도 아닌 물리 탐사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으로 발표할 사안입니까? 1976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발표에 판박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주가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이 우려되는 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과도한 비판이라고 반박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확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일단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촘촘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지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 이어 땅 위에 설정됐던 완충지대도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효력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에 맞춰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공중정찰 및 감시제한구역은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무효화시켰고 지난 1월 북한의 포사격에 대응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도 다시 시작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0km 너비로 설정된 육상 완충지역입니다. 이 구간에선 포사격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이 모두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9.19 효력정지 안건이 제거됨에 따라 이제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위에서도 모든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먼저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조치로 남북 모두 선언을 무효화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남북 사이에 있던 9.19 군사합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죠. 긴장이 좀 고조되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훈련 규모나 강도들을 높이는 상황에서 이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남북한 군 통신선 등 연락 채널이 모두 끊어진 상태라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불법 입양하고는 방치해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개 고양이 16마리를 키우고 있던 이 남녀의 집에서 아기는 태어난 지 20일도 안 돼 숨졌습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밤나무 아래 뭔가 파낸 흔적이 남았습니다. 경기 포천시 한 가정집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23일 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 30cm 조금 더 그렇게 깊이로다가 파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뺐다까지만은 저는 들었어요. 생후 20일 정도 된 여자아이를 묻은 건 동거 중인 남녀였습니다. 지난해 2월 대구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30대인 여성은 입양기관인 척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미혼모인 아이 친엄마가 문의했고 책임지고 입양할 사람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려온 아이는 자신들이 직접 키웠습니다. 이 남녀가 사는 경기 동두천 집에는 이미 개 2마리, 고양이 14마리가 있어 지저분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아프기 시작했지만 병원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친모가 아닌 게 들킬까 봐 병원에 안 간 겁니다. 아이는 결국 태어난 지 20일도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녀는 포천 친척집 마당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묻히는가 싶었던 일은 출생신고 1년가량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긴 대구 공무원의 추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혐의로 아이를 입양한 남녀를 구속했습니다. 아이 친엄마는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과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65세 박학선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흰머리의 남성이 오피스텔 밖을 빠져나옵니다. 머리를 부여잡은 채 한참을 걸어갑니다. 지난달 30일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을 살해한 65세 박학선입니다. 경찰이 오늘 박학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크며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으십니까?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올해 1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래아에 이어 2번째입니다. 경찰은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는 피해자 신상까지 알려질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우려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